안녕하십니까. 윤투TV 윤윤철입니다. 오늘은 윤투TV 제25122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 녹아든 세상사. 제목, 우원식. 국가서열 2위인데 하는 짓은 18위 밖. 국회의장 하랬더니 더민주 졸 하고 있네. 무지해서 그러는가, 욕심나서 그러는가. 역대 국회의장들을 보면 참 국민들 마음에 들게 완벽하게 당적을 버리고 중립을 지킨 그런 국회의장이 드물죠. 하지만 지금 이 우원식 국회의장처럼 자기 당의 부대표, 초선 의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국회의장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가의전 서열 2위라지만 얼마 전에 화면에 이해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 보니까 그쪽 진영에서는 서열이 18위가 아니라 한 30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장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여러 불공평 또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운영 때문에 많이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그 가치를 훼손하고야 말았습니다. 말하기로 한 주제와 동떨어진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이크를 꺼버렸답니다. 어느 초선 의원이 쫓아가서 마이크를 꺼버린 것도 아니고 국회의장이 자기 손으로, 자기는 몇 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연설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만 계속 반복할 수 있나 보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고 어떤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모르고 국회의장을 하고 있다면 정말 사람이 모자란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재명 같은 사람도 대통령 되는 것을 보니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욕심이 생겨서 지금 정치적으로 그런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엘리트 그룹, 특히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호칭이 있죠. 판세, 금세, 변세, 견찰, 그리고 국회. 국회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수구에 쌓이는 찌꺼기, 영어로는 슬러지를 하죠. 여러분들은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오르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고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인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다니요. 정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인생 황금기를 보내실 것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죽을 때 나는 정말 가치 있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망칠 수도 또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삼행시,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처럼 행동하는 국회의장, 식구들 보기 부끄럽지 않는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잘못된 인사야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은 갈아치울 수도 있고, 잘못된 법안은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고치고 폐기하면 되지만 이 사회적으로 무너진 상식과 도덕은 정말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존 정가 사범의 정가 구분까지 바라보는 대통령과 그가 조각한 정가자들이 득실득실한 내각,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정말 사회적인 상식과 도덕의 기준이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그냥 바닥 평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조모 배우가 어린 시절 소년원 경력과 또 그 후에 배우가 되고 나서도 나쁜 술버릇과 폭행 이력 때문에 은퇴를 선언했죠. 그런데 좌파적인 정치 활동을 해서 그런지 이런 사람을 두둔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청년 시절에 소년원 근처 안 가본 사람이 누가 있나? 일반인이 누가 소년원 근처까지 갑니까? 자기는 뭐 깡패도 속을 해서 깡패짓하고 살았나 보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조폭이나 깡패들도 8, 90%는 감옥에 간 적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음주운전 했는 사람 두둔하는 것도 세상 이목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는데 강도 강간한 사람을 실수로 그랬다는 둥, 젊을 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둥,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은 뭐 머리에 금태 둘렀습니까? 어느 유망 고교 선수는 학창 시절에 있었던 학폭이 아니다, 맞다 소송 끝에 학폭이 맞다고 제일 약한 수준의 처분이 내려진 것을 갖고도 지금 프로야구단에 일지명됐다가 그게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 정시하면은 뭐
강도 한강도 괜찮다고. 에라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이 상식과 도덕의 수준을 옛날로 되돌리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 기자회견 같은 거 많이 하죠. 그중에 몇 소개하면은 대남 방송하고 북한에 풍선 보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인터넷으로 다 확인할 텐데. 참. 한국 드라마 돌려봤다고 학생들이 총살당하는 현실에서 이런 소리를. 또 어느 외국 기자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냐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렇습니다. 통일부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있는 사실인데. 또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학생들이 한자를 몰라 이재명을 이죄명으로 쓰는 것 같다. 참 정말 인간성리네요. 출국인들이 책갈피에 달러를 숨겨서 나가는 것을 알고 있느냐? 잡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공항에서 알몸수색해야 되겠네요. 달러를 신발 바닥에 숨길 수도 있고 속옷 안에 숨길 수도 있으니까. 또 이런 말도 했죠. 능력 없이 연줄로 버티는 고위직 엄청 문책해야 된다. 예전 조국 사태 때 조적조가 있었죠. 지금 보면은 이적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말마다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지. 자기 재판에 변호사 출신들이 지금 정부 요직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까? 이 사람의 지식의 깊이는 어디까지일까? 천개천일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데 걱정되는 것은 나만의 기후일까? 이제 2025년 을사년이 저물어가고 16년 병원년 말의 해가 왔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이 문제적 인간들이 개가천선을 하거나 기적같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정말 활기차고 밝게 빛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제 방송을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나름 그 은혜를 갚으려고 궁리를 많이 해보는데도 좀처럼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병원년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맞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방송은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